네,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햄버거 받기 게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요? 햄버거 받기 게임은 하늘에서 햄버거랑 쓰레기가 떨어지는데 햄버거를 받으면 플러스 5점, 쓰레기를 받으면 마이너스 3점을 얻는 게임이에요. 자, 식판에 햄버거랑 쓰레기를 각각 몇 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혹시 각각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한 학생 있을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딱 한 번만 더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 확인을 하면 정답을 맞춘 학생한테는 수업 끝난 후에 사탕 하나 줄게요. 자, 총 몇 개의 햄버거랑 쓰레기를 받았을까요? 햄버거는 4개 같아요. 쓰레기는 몇 개를 받았을까요? 6개? 6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햄버거는 4개고 쓰레기는 8개를 받았어요. 아쉽네요. 햄버거는 총 플러스 5점짜리 4개를 받았고 쓰레기는 총 마이너스 3점짜리 8개를 받았어요. 햄버거를 받아서 얻은 점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5 곱하기 4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자연수 계산이죠. 네, 2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음수랑 양수를 곱하는 거여서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려고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학습 목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개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곱셈의 교원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3개 이상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상자에 들어가는 플러스 공과 마이너스 공을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알아봤죠? 한번 그때 했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썼죠? 플러스 공 3개랑 플러스 공 4개를 서로 더해서 어떻게 나왔죠? 플러스 7이요. 네, 플러스 공이 총 7개여서 플러스 7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플러스 공 3개랑 마이너스 공 4개를 더했죠? 네. 그래서 플러스 공이랑 마이너스 공은 서로 없앨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남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플러스 공 4개에다가 플러스 공 3개를 빼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플러스 1이요. 네, 플러스 1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어려운 거였어요. 플러스 공 4개랑 마이너스 공 3개를 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공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플러스 공 3개랑 마이너스 공 3개를 넣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번에 이렇게 서로 없앨 수 있는 3개를 같이 넣어서 이 중에 마이너스 공 3개를 네,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빼줬더니 총 남은 것들이 7개요. 네, 7개여서 플러스 7이 됐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 덧셈과 뺄셈을 선생님이랑 개구리를 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이 개구리? 네. 개구리를 가지고 했는데 개구리가 있는 현재 위치가 첫 번째 있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현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볼게요. 네. 현재 플러스 1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개구리였죠. 네. 오른쪽으로 가는 개구리가 4칸만큼 간 후의 일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 후에 4칸만큼 이동한 후여서 플러스 5라고 답을 낼 수 있었어요. 네. 그럼 다음을 해볼까요? 플러스 1에 있는 개구리가 오른쪽으로 4칸만큼 가기 전이에요. 현재가 플러스 1인데 4칸만큼 가기 전이면 마이너스 3이요. 그렇죠? 뒤로 가서 마이너스 3 이동 전에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2에 있는 개구리가 또 있어요. 플러스 2에 있는 개구리가 이번에는 어디 방향으로 가죠?
왼쪽이요. 네, 왼쪽으로 가는데 3칸만큼 이동한 후의 위치죠. 네. 그래서 위치는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1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2에 있는 개구리가 왼쪽으로 3칸만큼 가기 전이에요. 3칸만큼 이동하기 전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플러스 5요. 네, 플러스 5가 이동 전에 개구리가 플러스 5에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 5로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개구리를 가지고 덧셈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곱셈을 한번 알아볼게요. 곱셈 개구리예요. 곱셈 개구리는 오른쪽으로 3칸만큼 1초에 3칸만큼 뛰는 곱셈 개구리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1초에 3칸만큼 뛰는 곱셈 개구리가 있어요. 곱셈 개구리는 0을 현재로 했을 때 왼쪽은 1초 전의 개구리, 2초 전의 개구리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1초 후의 개구리, 2초 후의 개구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가지고 곱셈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는 곱셈 개구리가 2초 후에 어디에 있을까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곱셈 개구리가 오른쪽으로 3칸만큼 이동하는데 2초 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플러스 6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칸 이동해서 플러스 6의 개구리가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는 개구리가 2초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6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2초 전에는 마이너스 6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개구리예요. 왼쪽으로 3칸만큼 이동하는 개구리를 불러볼게요. 네. 왼쪽으로 1초에 3칸만큼 이동하는 곱셈 개구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도 0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오른쪽이 1초 전, 2초 전 개구리가 있을 것이고 이번 왼쪽이 1초 후, 2초 후의 개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개구리를 한번 곱셈을 풀어볼까요? 이 개구리가 왼쪽으로 1초에 3칸만큼 가는 개구리가 2초 후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6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2초 후에는 마이너스 6이 있겠죠. 이번에는 같은 개구리가 2초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플러스 6이요. 네, 왼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2초 전에는 플러스 6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셈 개구리를 가지고 음수의 곱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번씩 하나씩 답을 말해볼까요? 이거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3은 저희가 하는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죠? 4 곱하기 3은 뭘까요? 12요. 4 곱하기 2는? 8이요. 4 곱하기 1은? 4요. 그리고 4 곱하기 0은? 0이요. 네. 어떤 수에다 0을 곱하면 0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먼저 규칙을 찾아볼 거예요. 어떤 규칙인지 찾아봤더니 3, 2, 1, 0 1씩 나가지고 있죠? 네. 1씩 나가져가지고 1씩 작아진다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4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12, 8, 4, 0 4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씩 작아지고 있다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왼쪽이 1씩 작아지면 4씩 작아지고 왼쪽이 1씩 커지면 오른쪽도 4씩 커지고 이런 규칙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밑에 있는 숫자들도 예상을 해볼까요? 네.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씩 작아지고 있죠? 그럼 오른쪽도 4씩 작아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음수에다가 곱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앞에서 음수와 양수를 곱하는 것을 한번 해봤죠? 그리고 개구리로도 한번 곱하는 걸 알아봤었죠?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3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2?
네, 마이너스 12가 맞네요.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플러스 2를 곱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8? 네,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4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4. 네, 이거 곱하기 0을 하면 0이요. 0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규칙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왼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4씩 커져요. 네, 커지고 있죠? 앞전 시간에 음수끼리 대소 비교하는 거 배웠었죠? 네. 여기 숫자는 작아지고 있지만 음수여서 4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4씩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규칙을 가지고 음수랑 곱하는 것도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왼쪽은 1씩 작아지고 있죠? 네. 오른쪽은 그러면 4씩 커지면서 0에 4씩 커지면 4 4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12. 네, 플러스 12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왼쪽이 1씩 작아지면 오른쪽은 4씩 커지고 또 반대로 1씩 커지면 4씩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저희가 본 거 두 개를 한번 모아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규칙을 또 찾아보려고 아까 봤던 두 정수의 곱셈을 모아봤어요. 조금 더 규칙을 알 수 있게 선생님이 플러스가 붙은 거에는 파란색을, 마이너스가 붙은 거에는 빨간색 색깔을 한번 입혀볼게요. 네. 어때요? 한번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곱했더니 파란색이 됐어요. 그렇죠? 파란색이랑 곱하면 똑같이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끼리 곱하면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또 파란색처럼 색깔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파란색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저희가 뭘 알 수 있죠? 양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곱하면 색깔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 이렇게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와 양수를 곱하는 것처럼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곱하는 두 정수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값이 어떻게 나왔죠? 양수요. 네, 양수로 나왔죠. 곱하는 두 정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수요. 네, 음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색깔을 가지고 저희가 부호를 결정을 했어요. 부호를 결정을 했는데 이 뒤에 숫자는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있는 숫자만 곱하는 것이 뒤에 숫자가 나오네요. 이 부호를 제거한 뒤에 숫자만 가지고 곱했을 때 뒤에 숫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부호를 없앤 두 숫자끼리 곱해서 곱한 값의 숫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부호를 없앤 두 숫자를 저희는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은 이런 정수나 유리수에서 덧셈이나 뺄셈을 제거한 이 뒤에 숫자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부호를 없앤 숫자를 곱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두 정수의 절대값의 곱이라고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말이지만 뒤에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서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두 정수의 곱셈을 직접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7이에요. 지금 한번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요. 플러스 그리고 뒤에 5 곱하기 7을 해서 35. 네, 35. 30 플러스 3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리고 3 곱하기 9를 해서 27이요. 네,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겠죠? 네. 그리고 3번, 4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집에 가서 한 번씩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까지 했는데 유리수도 정수랑 같은 원리로 곱셈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했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요. 플러스. 그리고 뒤에 있는 3분의 2와 10분의 9를 곱하면 5분의 3이요. 그쵸? 약분을 하면 5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3.2를 하면 6.4요. 네, 6.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개의 정수나 유리수를 곱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3개 이상이 되면 어떡할까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3개가 되면 비교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곱셈을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저희가 그동안 풀 수 있었던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6 곱하기 4가 되니까 24가 돼요. 그쵸? 앞에부터 차례대로 6 곱하기 4는 24로 풀었었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었어도 곱셈은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가 서로 같죠? 네. 그러면 플러스 6이요. 네,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네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곱하기 4는 24겠죠? 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였네요. 플러스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24겠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계산한 거랑 같이 플러스 24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 조그마한 숫자 3 뭐죠? 세제곱이요. 네, 세제곱이죠. 세제곱은 뭘 줄인 거였죠? 3번 곱했다. 네,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3번 곱했을 때 답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먼저 곱해서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랑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8. 네, 8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밑에 유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집에서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유리수 4개로 되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많을 때 이거를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한번 풀어보면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같으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까? 한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곱셈에는 엄청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들을 알면 아까 논문이었던 쉽게 계산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한 결과가 바꾸기 전의 계산 결과와 서로 같은 경우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어떻게 계산했죠?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 곱하기 5는 15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럼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은 15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값이 같고 앞에 말처럼 성립을 하니까
곱셈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이 무엇이냐 봤더니 앞의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한 거랑 뒤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한 것이 결과가 서로 같은 경우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한대요. 그래서 곱셈에서 성립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를 먼저 곱하는 경우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를 먼저 해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8, 마이너스 8이었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뒤에를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냅두고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4 곱하기 3은 12여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요. 플러스 8 곱하기 3은 24. 네, 24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끼리 곱해서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2 곱하기 12는 24. 24. 서로 이렇게 24 똑같네요. 곱셈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에 대하여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아본 이 곱셈의 결합 법칙이랑 뭐였죠? 교환 교환 법칙을 가지고 한번 앞에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있는 문제를 곱셈의 교환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를 몰아주고 뒤에 플러스를 이렇게 모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아까 계산할 때 부호가 서로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됐었죠? 플러스요. 플러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모여서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여서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모두 플러스밖에 안 남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쉽게 플러스 1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의 개수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짝수개면 이렇게 두 개씩 모아서 모두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플러스요. 그러면 전체가 플러스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1씩 곱했으니까 1이요. 1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있는 1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묶어서 플러스를 만들면 남는 마이너스 1이 생겨요. 남는 마이너스 1이 생겨서 이만큼이 전체 얼마였죠? 플러스 끼리 곱했을 때? 플러스요.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였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랑 플러스 하나를 곱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네, 마이너스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마이너스의 개수를 가지고 전체 결과값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이해됐을까요?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음의부호 마이너스가 홀수개면 음수예요. 봤죠? 홀수개면 하나가 남아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했을 때 음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음수이고 음의부호가 짝수개면 양수요. 그쵸? 여기도 짝수. 아까 여기 문제가 짝수였죠? 짝수개면 다 묶어서 플러스 플러스로 나와서 양수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곱셈에는 숨겨진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곱셈만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과 덧셈이 함께 있을 때 쓸 수 있는 법칙이에요. 곱셈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 안에 가로가 쳐져 있으면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이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분배 법칙을 쓰면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이 3과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에 각각 분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값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을 하니까 서로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 6 그쵸? 네. 그리고 서로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셈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8을 하면 플러스 2가 돼요. 네, 플러스가 2가 되면 서로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이거 분배 법칙 왜 알아야 돼요? 분배 법칙을 쓰면 쉽게 풀 수 있는 식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부호 결정 뭐로 했었죠? 음의 부호 개수요. 그쵸? 마이너스 의무부 개수로 결정을 했었죠. 의무부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요. 플러스로 나왔고 홀수개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숫자 어떻게 결정을 했죠? 절대값이요. 네 절대값인데 절대값이라는 말 금방 알았네요. 부호를 없앤 숫자끼리 곱해서 숫자를 결정을 했어요. 여기는 뭐 다 1이지만 앞에 나왔던 문제처럼 부호를 제외하고 나서 곱해서 숫자를 결정을 했었죠.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값을 서로 곱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네, 결합법칙이 성립했어요. 아까 직접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었죠.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겨진 법칙 하나 있었죠. 분배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쉽게 계산도 가능했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사칙연산 다들 아시나요? 사칙연산? 네. 사칙연산 뭐뭐 있죠? 덧셈, 덧셈, 뺄셈, 뺄셈, 곱셈, 네, 곱셈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이요. 네, 나눗셈 있었죠. 지금까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다음에 뭘 배워야 할까요? 나눗셈이요. 나눗셈을 배우겠죠. 사칙연산을 이제 정수와 유리수 안에서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나눗셈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아까 곱셈과 다르게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